안녕하십니까 기학자 여러분. 예, 지금 뭐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신탁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 신탁이 11월 달부터 경영 위기가 있다는 뭐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오고, 또 신탁사 순위로도 뭐 6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뭐 이렇게 신문지상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 계약자님들이 우리 그 신탁 자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또 유튜브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뭐 충격적인 소식이죠. 신탁사가 이렇게 또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오고 이렇게 봤지만은 신탁사가 이렇게 매각되고 한 거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2금융권이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오는 거는 많이 봤지만 신탁사가 이렇게 위기가 온 거는 처음 보고, 또 작년에는 작년 11월 달에는 그리고 태영건설이 또 PF 대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워크아웃도 신청을 해서 작년에 다 이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 태영건설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SBS하고 TY 홀딩스가 이렇게 지배 주주였는데, 뭐좀 태영건설도 만만치 않은 건설 회사고 튼튼한 회사인데, 이 고금리하고 이 분양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금리에다가 또 분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건설사들이 뭐 작년부터 매우 다 막 힘들어졌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우리 그 경매가 많이 나온다 해서 내가 이제 그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바쁜 원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뭐 곧 준비해서 또 혹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배당금이 자산신탁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회사가 무궁화 신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그 지금 그 소송을 이겨봤자 전부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유튜브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그 무궁화 신탁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큰 좀 경영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있고, 그 위기상의 중요한 그 장점이 뭐냐? 그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PF 자금 부실 여파. 그러니까 신탁사가 우리 그 신탁 자산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신탁사로서의 어떤 그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PF 자금도 대출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도 올리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PF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고 완전히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연체가 많이 돼가지고 그걸 해소를 못합니다. 해소를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금도 회수가 빨리 안 되고, 이 PF 자금이라는 게 유동성이 극히 제한됩니다. 이게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PF 자금이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무궁화 신탁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금융당국에 계속 우리 그 금융권에 있는 신탁사나 또 제1금융권이나 전부 금융감독원에서 항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한가 어떤가 다 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자본 잠식이 심하다. 그래서 기업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뭔 거니? 내년 2025년 1월 24일까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 계획서가 뭐냐? 니네들이 지금 자본 잠식이 됐는데 유상증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3자한테 매각할 건지, 이런 어떤 모든 방안을 다 자구책을 세워서 제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원인이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그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실내로 우리 그 지금 대주 채권을 인수한 그 회사도 처음에 400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디서 받는 거? 제2금융권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처음에는 뭐 1년에 뭐 50억 이렇게 됐습니다. 400억을 받았는데 1년에 50억이라면은 고금리 이율로 해서 받았겠죠. 그 대출해준 회사들이 뭐 한 12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그 무궁화신탁도 본인들이 그 무궁화신탁이 그 어떤 대출해준, 그러니까 여러 사업장이 그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뭐 PF 자금을 빌려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을 짓는데, 아니면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이 그 자금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타격을 받죠. 이게 이제 큰 어떤 그런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다음에 PF 자금에 대한 그 어떤 연체율, 또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해결 안 되면은 뭐 바로 뭐 큰 회사고 뭐 이거 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킹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무궁화신탁이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경영 개선 어떤 작업을 요구받아가지고 이제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주관사로 삼정 KPMG를 이제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하려고 했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주관사를 해서 했는데, 그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는 회사가 NH 금융지주, 그다음 수협 등에서 이렇게 인수를 검토했는데 뭐 계획을 또 철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무궁화신탁의 자회사 K리치 투자운용, 이것도 지금 매각을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무궁화신탁 그 자체를 다른데 지금 도저히 뭐 이렇게 매각
하지 않고서는 그 좀 어려우니까 회생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을 뭐 할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또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뭐 이렇게 무너지면 신뢰 회복이 뭐 안 되죠. 또 특히 우리 한국의 상황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나 너무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좀 주식도 최고치를 찍고 있고 하는데 한국만 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안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지금 우리 그 신탁사나 금융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 회복이 뭐 도저히 뭐 힘듭니다. 리스크 관리를 뭐 이렇게 못했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사업장이 그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해서 신탁을 해냈잖아요. 신탁 자산의 구조를 보면은 신탁 자산은 고객 자산으로 분류되고 법적으로 회사의 고유 자산으로 분리 관리돼. 그러니까 무가 신탁의 어떤 그 아까 뭐 투자한다거나 뭐 또 고객들한테 받아서 이게 받아서 어떤 상품들이 금융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품들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고유 자산으로 잡혀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신탁 자산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객 자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별도 계좌를 그 개설해야 되고 우리 지금 내가 전부 신탁사 우리 그 관련 계좌를 전부 받아봤지만 교보자산신탁이나 한국자산신탁이나 또 무가신탁 우리 별도로 관련 계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요청해서 전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추상을 전부 알 수 있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탁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파산하거나 재정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신탁 자산은 아까 별도로 관리하니까 뭐 하등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의 그 신탁 자산의 영향을 보면은 설명드렸다시피 신탁 자산은 뭐 안전합니다. 신탁 자산은 안전하고 우리 사업장은 우리 사업장대로 또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맡겼을 거 아닙니까? 유스탁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신탁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탁하면은 그 자산에 대한 별도로 다 관리합니다. 뭐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뭐 여러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별도로 관리해요. 근데 별도로 관리하는데 자기네들 그 고유 그런 그 통장하고 절대 합치면 안 됩니다. 합쳐서 관리하면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고 인출도 꼭 동의를 받고 유탁자의 동의를 받고 인출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임의대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탁 자산은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PF 관련 신탁 자산은 본인들이 투자한 PF 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 지금 본인들이 이제 한번 PF 자금을 빌려줘서 크게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하고 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리스크가 지금 아주 크게 이제 직면해 있고 그다음에 신탁 자산 별도로 본인들이 상품에 대한 운영하는 그것도 뭐 지금 수익률도 저하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셜 대출 해준 게
지금 뭐 손실이 많이 돼갖고 좀 뭐 자본 단식이 뭐 돼 있다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신탁 자산하고 은행 예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우리 그 고객들이 은행에 맡기면은 은행 마음대로 뭐 이렇게 금융 상품에 뭐 별도로 자기네들이 그 가입해서 운영을 하던 또 뭐 자금을 빌려주던 본인들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신탁 자산은 아까 말했다시피 맡겨놓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 특정 자산을 한번 신탁사에게 맡기면은 그거는 별도로 더 관리되니까 저 어떤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그 받은 어떤 그 신탁 자산 아니고는 뭐 안전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법적 소유권 이걸 보면은 은행은 한번 고객이 은행에 맡기면은 은행 돈입니다. 은행 돈. 은행 돈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빨리 찾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은 있죠. 근데 그것도 쫙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늦게 정보를 알고 그러면은 뭐문 닫아 버리면은 뭐 이렇게 다 하고 하지만 그럴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신탁 자산은 이제 고객들의 소유니까 신탁회사가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맡겨놓은 신탁 자산은 그대로 별도 관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신탁 자산을 맡겨도 그 신탁사의 재산이 아니라 고객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탁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청구가 들어올까봐 신탁사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신탁사에 맡기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본인한테 청구가 이렇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고 뭐 신탁사한테 청구를 해서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운영 방식도 은행은 자기네들이 한번 받으면은 뭐 이렇게 뭐 H된 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좀 금리 받아서는 좀 안 된 좀 투자 수익률이 별로 없다 그러면 대출이나 투자들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니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이것들을 잘 하는가 또 금융당국이 수시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니까 뭐 그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탁 자산 이것도 아까 그 말했다시피 우리가 맡겨놓은 것은 부동산 담보 신탁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 그 맡겨놨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 상황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대주가 이건 공매해 주시오 요청을 했고 그거를 신탁사가 받아들여서 신탁 처분을 한 것입니다. 신탁 처분을 한 게 그게 이제 그 960억 이렇게 정도 이렇게 매각이 됐고 그게 이제 신탁 자산으로 해서 이제 배당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배당을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탁 자산은 항상 내가 아까 지금 했다시피 어떤 투자 목적의 그런 상품이 아니고 이 부동산 담보 신탁 이것은 별도로 운영할 수가 없고 별도로 관리해야 되니까 안전하다. 우리가 소송에 승소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리스크는 뭐 은행이 파산한다면은 그야말로 국가가 뭐 IMF 막 오고 막 금융 리스크가 크게 와야 됩니다. 이게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만에 하나 그게 이제 은행이 이제 그
뭐 파산한다거나 해도 뭐 5천만 원까지는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 자산은 뭐 이렇게 아까 그 부동산 담보 신탁 우리 거에 한해서는 상품이 우리 거에 한해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다 보니까 전혀 뭐 이렇게 원금 손실이나 어디 날아가거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뭐 이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도 그대로 그 신탁 자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만에 하나 신탁사가 신탁 자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또 이렇게 법은 이렇고 뭐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또 그거를 또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법을 위반하면은 바로 우리 그 금융당국이 항상 그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험을 리스크를 감지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자본 잠식이 뭐 이렇게 안전이 되다 보니까 니네들 무궁화 신탁 니네들은 경영 개선 계획을 내년까지 이렇게 제출해라. 한 게 이제 그런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매각을 진행 중인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임의대로 사용 목적에 쓰지 않는다면은 신탁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위반이 되고 거기에서 의해서 또 처벌을 받고 또 형법상 횡령죄가 또 됩니다. 횡령죄가 되고 이거는 뭐 별도로 관리 안 해도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다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하고 만에 하나 그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네들이 돈이 없다 해서 써버렸다 빼서 써버렸다 그러니까 그 대주한테나 이렇게 입탁사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안 받고 써버렸다 그러면 바로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극히.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뭐 극히 없어가지고 뭐 처벌 내용을 보면은 신탁사가 이제 배상 책임을 뭐 당연히 져야 되고 어떤 일부 직원이 그 돈을 그냥 마음대로 빼갖고 그냥 어디 다른 데 이체해 버렸다 어디다 투자해서 어디 뭐 손실을 봤다 이러면 바로 이제 적발이 될 텐데 금융당국에서 뭐 배상 책임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도 뭐 횡령죄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또 우리는 좀 뭐 900억 이상 되니까 그게 이제 가중처벌됩니다. 금액이 크니까 가중처벌되고 그다음에 신탁사는 뭐 영업정지나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사항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신탁 자산을 임의대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이렇게 금융권한테 이렇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에 하나 우리 그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은 다 바로 이렇게 토해내도록 다 이렇게 금융권끼리 각서를 받고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그 무궁화신탁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못 받아내면 다 그거는 횡령입니다. 횡령 바로 횡령죄로 그걸 결정한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는 진짜 소송에만 이기면 됩니다. 뭐 이렇게 걱정해서 지금 일부러 시간 내서 그 신탁 회사하고 또 우리 은행권하고 비교해 가면서 일부러 했고 신탁 자산이 뭔가 신탁사 하는 일들은 뭔가 일부러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무궁화 신탁이 지금 뭐 매각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소송을 진행해도
그 승소해도 뭐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되신 우리 기약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일부러 설명하고 했는데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 소송이 승소하기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승소면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일반 회사들이 아니고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다른 금융권한테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채로 다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 계좌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득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송이 전부 1그룹, 2그룹, 만약에 승소하면은 다른 또 사람도 그 소송하겠죠. 그게 다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우리 대주한테 지급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계약자님들이 우리 그 신탁사 가지고 매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송해서 이게도 뭐 이렇게 못 받지 않느냐 어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그 소송이 잘 진행돼서 승소하기만 이렇게 기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탁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